자, 이제 2학기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힌트도 있고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먼저 이쪽은 제국주의 파트. 이렇게 여기는 중국사, 여기는 세계대전, 여기는 러시아 혁명,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사건, 러시아 혁명. 아이고, 이렇게 그 이후에 대공황, 전체주의와 2차 세계대전, 평화를 위한 노력.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 이거를 연결시켜서 알아볼게요. 먼저 19세기 후반 열강 강한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게 돼요. 왜? 원료를 공급받아서 물건을 많이 만들려고, 또 많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려고, 또 넘쳐나는 돈을 투자하려고, 또 자기 나라의 사회 문제, 환경오염, 범죄 등등등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식민지를 많이 만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나타난 팽창적 대외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앞에 쓴 건 제국주의의 목적이야. 제국주의, 식민지를 미친듯이 늘리는 대외 정책, 이걸 제국주의라고 한다. 제국주의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 먼저 침략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또 사회 진화론, 다인의 진화론을 국제관계에 적용한 거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먹는 건 당연하다. 적응한 나라만 생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식민지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사회 진화론은 누가 만들었냐? 그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허버트 스펜서. 이거 좀 알아둬야 돼, 이 중에서도. 그리고 인종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국주의는. 백인은 흑인과 황인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운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유럽의 발전한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침략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제국주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도 사회 진화론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털어먹어요. 열강의 아시아 분할. 여기는 너희가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를 먹었는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먹었는지. 프랑스는 베트남을 먹었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그 지역을. 미국은 필리핀을 먹었고, 영국은 인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을 먹었고, 일본은 한국과 대만을 먹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더라. 자, 아프리카는 좀 이따 알아볼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청나라, 중국을 먹고 싶어 했어. 그래서 청나라랑 싸웁니다. 자, 아편 전쟁인데 1차와 2차로 나눠서 알아봐야 돼. 1차와 2차의 원인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 일어났냐? 1차는 아편을 금지해서 그 결과 난징 조약을 맺었다. 뭐 항구 개항하고 하는 건데 조약의 내용은 몰라도 돼. 이어서 시험과 관련해서 몰라도 되는 거야. 어, 원래는 알면 좋지만. 이어서 2차는 왜 일어났냐? 에로 사건이라고 중국 배에서 영국 깃발을 내려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영국이 프랑스랑 손잡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체결한 게 베이징이니까 이렇게 알면 좋고요. 1차 아편 전쟁은 아편 금지에서 난징 조약, 2차는 에로운 사건 때문에 베이징 조약. 이렇게 텐진과 베이징 조약. 최종적으로는 베이징 조약. 하나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어, 이어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야겠죠. 세금을 미친 듯이 걷어들여. 이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어.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걔 누구냐? 홍수전이란 사람이야. 얘가 상제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중국 절반을 먹어버리게 돼. 이거를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해요. 왜 인기가 많았냐? 파격적인 주장을 했거든. 첫 번째, 남녀 평등을 내세웠고요. 이어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천조 전무 제도를 실시했어. 점령한 지역에서.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중국 절반을 먹을 수 있었지. 하지만 결국엔 진압당해. 실패하는데 왜? 일단 한인 관료층을 포섭하지 못했어. 홍수전은 청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막상 청한테 협조하면서 지배층의 자리에 오른 한인 관료들을 포섭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땅을 나눠 갖겠다고 하니까 땅 뺏기기 싫잖아. 그 지배층들은 얘네랑 같은 편이 되지 않아. 얘네를 진압하는 군대를 만들어. 의용군을 만들어요. 또 외국 군대가 또 진압을 합니다. 태평천국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비였죠. 그래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이때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옆에서 본 많은 한인 관료들 교과서 나와 있어. 대표적으로 뭐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야.
한인 관료들이 일단 근본은 청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청의 전통을 지키고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자, 이러한 근대화 운동을 펼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양무운동이라고 해요.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자 주장하는 운동. 하지만 이거는 실패해.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거든. 지방적 차원의 움직임에서 머물면서 이건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편전쟁 패배했죠. 태평천국 실패했죠. 양무운동 실패했죠. 다 실패야. 자, 이 이후에 양무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서 조금 더 발전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주장하는 운동이 펼쳐져. 그걸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해요. 누가 추진했냐? 캉유웨이라는 학자가 추진을 합니다. 지식인이. 캉유웨이는 양무운동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우리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정치 체제까지 한번 받아들여보자 라는 운동을 추진하는데 이걸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한다. 자, 당시 황제가 이거를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의회도 만들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기로 다 약속을 했어. 하지만 실패한다. 왜? 중앙에서 서태후가 이걸 탄압하거든. 그래서 100일 만에 모든 개혁운동이 실패하면서 100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다 실패했죠. 그 이후에 양무운동 실패, 변법자강운동 실패, 모든 개혁운동이 실패하면서 중국은 이제 열강의 먹잇감이 돼버리거든, 완벽하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양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배회 감정이 들끓게 돼. 그래서 서양을 공격하는 운동이 추진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의화단 운동이라고 해요. 서양 세력, 외국 세력, 크리스트교 세력을 싫어하는 운동, 공격하는 운동이다. 이들은 특별히 구호를 외치면서 서양 세력을 공격했어. 서양 선교사 공격하고 외국인들 죽이고 교회 파괴하고 철도 파괴하고 막 공격하는데, 그들이 외친 구호는 부청멸량이라는 구호예요. 부청멸량. 뭐냐? 청을 부축,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 서양을 싫어하는 운동이다.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외국 군대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청나라는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 수도 북경에,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되거든. 아무튼 다 실패하죠. 다 진압당하죠. 자, 태평천국 실패, 양무운동 실패, 변법자강운동 실패, 의화단운동 실패, 모든 근대 운동이 실패하고 청나라는 개판이구나, 갈아엎자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 그 혁명을 뭐라 그러냐? 신해혁명이라고 해요. 이 혁명의 지도자는 누구냐? 순원이란 사람이야. 순원은 지식인이었고 혁명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단체 동맹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삼민주의라는 그 사상을 내세웠어.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자. 민권주의가 비슷한 거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민생주의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갖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야. 세세한 정책은 몰라도 돼. 이런 거를 순원이 주장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순원은 동맹회를 만들었고 중국 동맹회, 삼민주의를 내세웠다. 이 정도. 신해혁명의 정신적 지주였다. 이 정도 알아둬야 되고, 전개의 과정을 꼭 알아둬야 되거든. 얘들아 1, 2, 3, 4 하는 거는 좀 알아둬야 돼. 먼저 청나라가 눈치 없이 민영철도,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철도를 나라에서 갖겠다 국유화 선언을 해요. 그러자 네가 뭔데 또 뺏어가냐 이러면서 우창이란 지역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반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원을 중심으로 뭉쳐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쪽의 중화민국, 북쪽의 청나라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중화민국을 진압하라고 내려보냈던 청나라의 총사령관 위안스카이가 배신을 때리고 청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중국 전체의 짱이 되는데, 위안스카이가 병 걸려서 죽으면서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눠갖는 군벌이 난립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순서, 신해혁명의 순서. 청나라가 철도를 국유화했고 우창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이 확산되면서 중화민국이 만들어졌고 청나라가 망했다. 이 정도 순서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너희가 알아둘 게, 여기 진짜 헷갈릴 거야 얘들아. 시험 전에 꼭 봐야 되는데, 각각의 운동 있잖아. 이런 운동 추진했던 세력, 주도했던 세력을 꼭 알아야 돼.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 양무운동은 한인 관료들, 주로 이홍장 이런 사람, 변법 자강 운동은 캉유웨이, 의화단 운동은 그냥 중국 사람들이 한 거고, 이 세 개는 추진했던 세력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건 실패했다. 여기까지. 신해혁명은 성공했지만 그 전에 아편전쟁 졌죠, 태평천국 졌죠, 양무운동 졌죠, 그리고 변법 자강 운동 실패했죠, 의화단 진압당했죠. 여기까지는 다 실패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다 실패한다. 주도 세력, 그리고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다 실패한다. 여기까지는 꼭 알아둬야 돼. 이거 주도 세력 쉽게 여는 법이 있기는 해. 근데 억지 부리는 건데, 홍수전, 태평천국, 전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홍수전, 태평천국, 홍수천국. 미안해. 아무튼 억지 부려야 돼 이렇게. 변법 자강운동은 변법 자강운동, 캉유웨이, 변법 자캉, 캉유웨이 얘가 추진했다. 이렇게. 뭐 억지 부리는 거지 뭐. 이렇게라도 알면은 너희가 시험 볼 때, 맞다. 변법 자캉, 캉.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수 있는 거지. 홍수천, 전, 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실패했고. 알아둘 거 순서 이렇게. 그리고 신의 혁명의 전개 과정도 알아둬야 돼요. 자, 이어서 다시 돌아와서 아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국주의 아프리카 나눠 먹잖아. 자, 아프리카는 너무 매력적인 땅이라서 여러 나라들이 끼어들죠. 주로 영국과 프랑스였다. 자, 영국은 아프리카를 카이로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세로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내세웠고요. 프랑스는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가로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내세웠다. 이 사이에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둘이 충돌하는데 이 사건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한다. 누가 먹냐? 영국이 먹는다. 프랑스가 양보했다. 대신에 영국이 다음부터 프랑스 도와주기로 한다. 사이가 오히려 좋아진다. 자, 영국은 종단, 프랑스는 횡단. 각각 그 정책의 그 주체를 좀 알아야 돼. 이 정책은 얘네가, 이 정책은 얘네가. 자, 이어서 그 외에 또 모로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 당시 프랑스가 모로코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독일이 뒤늦게 뛰어들죠. 근데 이때 영국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프랑스를 지원하면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먹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이가 더 좋아지고 얘네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독일 대 영국, 프랑스 사이가 좀 나빠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은 여기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까지 새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3C 정책을 내세웠어. 식민지를 이렇게 확대하는 거지. 이거에 맞서서 독일은 베를린부터 비잔티움, 바그다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3B 정책을 내세웠어요.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돼. 3B 정책은 누구? 3C 정책은 누구? 알겠죠? 종단은 영국, 횡단은 프랑스, 3B는 독일, 3C는 영국.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B, 베를린, 독일 이렇게 알면 좋고, 종단, 영국 이응 이렇게 좀 이렇게 세로로, 프랑스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횡단. 이렇게. 좀 너무 억진가? 아무튼 넘어가서 자, 이후에 독일은 프랑스 견제하려고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어 삼국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어서 여기에 맞서서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까지 끼어들어서 삼국 협상을 맺게 돼. 각각의 나라, 세 나라가 무엇인지 구분 안 해도 돼. 여기는 너무 헷갈리잖아. 좀 이따 추축국은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 이것까지 알면 너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대립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발칸반도에서는 그 지역에 게르만족도 많이 살고 슬라브족도 많이 살았거든. 독일은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이 많이 사니까 우리 땅이다 이렇게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우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고, 그 러시아는 여긴 슬라브 민족이 많이 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웠어요. 둘이 또 대립을 합니다. 독일 대 러시아가. 이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야. 3B 대 3C로 둘이 사이 안 좋았고, 삼국동맹 대 삼국협상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졌고, 범게르만주의 대 범슬라브주의로 또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 유럽이 그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게 발생한다. 뭐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총 맞아 죽는 사건이죠. 그러자 오스트리아에서 세르비아를 쳐들어가겠다 이야기하고, 세르비아 슬라브족이 많이 살아. 그러자 러시아가 그럼 우리도 전쟁할 거야 또 이야기하고, 그러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쳐? 우리 같은 민족이야. 그래서 나도 전쟁할 거야 이러면서 또 전쟁을 하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다.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이다. 이거는 배경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사라예보다. 자, 전쟁에서 주도했던 나라는 바로 독일이고요. 막 깨부서. 그런데 영국이 먹히지 않아, 독일한테. 그러자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친다. 영국으로 향하는 연합국의 배는 다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거야. 원래 군함만 폭격해야 되는데 뭐 상선 그리고 여객선 다 폭격한다. 그러다가 루시타니아호라는 여객선이 침몰을 당한다. 이 작전에 의해서 폭탄 맞고 폭격을 당하고 침몰당한다. 여기에 근데 하필이면 미국인이 많이 타 있었다. 100명 넘게 타 있었다. 그러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이거랑 같이 치모만 전보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어. 치모만 전보 사건은 독일이 그 멕시코 대사 치모만에게 편지를 보내. 야, 멕시코 꼬드겨가지고 미국 쳐들어가자. 멕시코랑 미국 붙어있잖아.
이러한 문자 메시지가 미국에 의해 발각이 돼. 얘네 미쳤구나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참전한다. 자, 미국이 끼어들면서 이제 전쟁은 독일이 이제 완전히 밀리고 독일이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그 전에 러시아 혁명도 있었는데 이건 이따가 알아볼 거고, 독일이 전쟁에 지고 승전국이 이제 전쟁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거를 파리에서 열었다 해서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비롯한 14개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전쟁 처리를 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 얘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있고 싶으면 있고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하게끔 알아서 냅두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필요 없고 그냥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 이 정도로만 알아도 돼요. 이어서 독일과는 승전국들이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게 돼. 그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해요. 191쪽에 나와 있어. 독일을 완전 박살내는 조약이야. 식민지 다 뺏고 군대 축소시키고 배상금 지불하고 모든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약. 베르사유 조약. 191쪽 이거 보는 순간 너희는 이거는 독일이 승전국과 맺은 조약이구나. 이거는 베르사유 조약이구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평화를 위한 그걸 국제단체가 만들어져. 국제연맹이에요. 여기는 아쉬운 점이 있어. 바로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어. 전쟁 일으킨 나라를 제재할, 막을 그런 수단이 하나도 없었어. 군사적인 수단이. 아쉬운 문제였고. 이어서 러시아 혁명.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이랑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혁명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봅시다. 교과서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그 전개 과정 순서를 좀 알아야 되더라. 먼저 노동자 농민들이 못 살겠다면서 황제를 찾아가죠. 그러다가 떼죽음을 당하지.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황제가 진압하고 개혁을 약속해 의회, 두마라는 의회를 만들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들어주지 않았어. 이어서 3월혁명. 1차 세계대전 중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한번 시위를 해요. 소비에트도 만들고 혁명을 해가지고 황제를 쫓아내고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혁을 위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전쟁도 계속해. 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레닌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킨다. 이때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다. 임시정부를 없애버리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레닌은 또 독일과 전쟁을 중단했고요. 또 사회주의의 전세계 확산을 위한 국제연합단체 코민테른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또 레닌은 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해. 모든 걸 뺏어버리고 국가에서 경제를 통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막 태업을 하기도 하고 일을 막 대충 하기도 하고 어차피 골고루 나눠 가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그냥 레닌은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레닌 죽고 뭐 스탈린 나오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 그리고 특히 11월 혁명까지는 좀 알아야 돼 얘들아. 주축은 레닌이었고 독일과 전쟁을 멈추고 소비에트 정부도 만들었고 코민테른도 만들어지고 경제정책도 새롭게 실시했었고 알아두세요. 이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경제 대호황을 누린다. 그런데 너무 잘 팔리니까 너무 많이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수요보다 그 공급이 넘치게 되면서 대공황이 나타나게 된다. 대공황, 주식이 폭락하고 전세계 경제가 박살나는 걸 대공황이라고 한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했다. 어떤 대통령이 했냐? 주로 주축이 된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 국가에서 뭐 연금도 지급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 대규모 토목공사를 건축공사를 했었고 자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많아서 본국과 식민지가 뭉치는 블록 경제를 실시했다. 버텨나갔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전쟁하자 외치는데 전쟁하려면 사람들을 뭉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주의를 내세웠다. 개인보단 전체다. 이거에 맞서서 전체주의가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인민전선이라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그런 팀을 만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체주의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 독일의 전체주의, 히틀러가 나치즘,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즘, 일본은 군사력이 최고다, 군국주의. 자, 코드가 맞으니까 동맹을 맺는다. 추축국이라고 한다. 이들이 독일이 중심에 돼서 전쟁을 일으킨다. 2차 세계대전이다. 독일은 먼저 소련이랑 그 불가침 조약,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 거, 침략하지 않는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쳐들어간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자, 유럽 대부분을 먹고 이제 소련이 탐나니까 그 조약을 깨고 소련을 쳐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이탈리아는 독일 믿고 그리스, 북아프리카 막 쳐들어간다. 일본은
미쳐가지고 이제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쳐들어간다. 이걸 따로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한다. 여기까지는 얘네가 잘 나갔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소련 쳐들어가면서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에게 대패한다. 그러면서 많은 전력의 손실을 입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연합국의 작전인데 이게 성공하면서 독일은 쭉쭉 밀려서 완전 항복하게 된다. 자, 이어서 이탈리아는 여기 자기 형님 지는 거 보면서 먼저 항복했고요. 일본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게 대패했고 그럼에도 항복하지 않았는데 원폭 두 방 맞고 항복을 하게 된다. 전쟁 이후에 평화를 위한 그런 단체가 만들어진다. 바로 국제연합이다. 국제연합은 이전의 국제연맹이나 다른 거 강대국들이 다 참여했고요. 그리고 유엔군이 있었다.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그리고 전쟁 일으킨 놈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 군사 재판이 독일의 뉘른베르크, 일본의 도쿄에서 각각 치러졌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고 일본은 난징 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로 많은 피해를 입혔다.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이었고 너희가 알아둘 거 자, 여기 제국주의의 성격에서도 사회 진화론이 좀 중요해. 열심히 봐야 되더라. 누가 주장했는지, 사회 진화론이 무엇인지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아시아 분할과 뭐 아프리카 분할 같이 봐야 되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먹었는지 어떤 정책은 어느 나라가 실시했는지 구분해야지 뭐 이거. 그리고 중국 근대화 운동 전개 과정 순서를 좀 알아둬야지. 1, 2, 3, 4, 5는 꼭 알아둬야 되더라. 그리고 중국 근대화 운동 같은 거는 뭐 태평천국 운동은 별개지만 이런 운동은 주도 세력이 있고 다 실패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신해혁명은 순원이 중심이 됐었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다. 1, 2, 3, 4, 1, 2, 3, 4, 5는 꼭 외워야 돼. 꼭 알아야 돼 진짜. 자 넘어가서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것도 꼭 사료 열심히 봐야 되고 교과서 자료. 러시아 혁명, 굵은 글씨 위주로 순서를 좀 보고 11월 혁명 이런 거 좀 열심히 보고 이런 거 좀 열심히 보고 그리고 여기는 뭐 말 안 해도 중요하지. 독일의 전체주의는 나치즘, 이탈리아는 파시즘, 일본은 군국주의, 독일의 독재자는 히틀러,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 뉴딜은 미국이, 블록경제는 영국과 프랑스가. 뭐 다 시험과 관련 있는 거라 얘들아. 이거는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 관련된 힌트는 학교에서 줬으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구분하면서 한번 보세요. 거의 90% 정도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내용이 열심히 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